미국이 과연 이 기후협약에서 빠지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까? 만약에 중국도 참여를 안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4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대통령을 탈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환경을 개무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과연 트럼프식 환경 파괴 정책이 이어져도 지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자로서 트럼프의 정책이 4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 이전 대통령 임기 때 이미 파리 협정을 탈퇴한 전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후보 시절부터 나는 대통령 되면 파리 기후 협약부터 탈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된 거였습니다. 과연 취임하자마자 번개같이 이 파리 협정부터 탈퇴를 했죠. 앞으로 파리 협정을 시작으로 친환경 정책을 대거 폐기하고 화석연료를 신나게 퍼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은 최초로 거의 전 세계 국가가 서명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었는데요. 협정의 내용은 몇 가지 세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씩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국제 협약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 탓이 아니냐, 우리는 뭐 나중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사냐, 너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아니 탄소의 대부분을 지금 개발도상국이 배출하고 있는데 너네가 안 줄이면은 협약 자체가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맞서기 때문에 굉장히 타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했냐면, 각자 알아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결에 성공을 했죠. 2015년에 말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어렵사리 성사된 만큼 이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화석연료 배출도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과 미국을 합쳤을 때 전체 탄소 배출의 4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 기후협약에서 빠지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까? 만약에 중국도 참여를 안 한다면 당연히 이 협정 자체가 의미가 없죠. 전체 절반이나 빠져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탈퇴하면 지구가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바로 지구는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당분간 그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마치 지구가 견딜 만한 것처럼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래 미친 짓을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떼치떼치 해가지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럴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는 최소한 지금부터 한 4년 정도는 충분히 자기의 환경 파괴적인 정책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이 넷제로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이 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물론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훨씬 가파르게 화석연료를 소모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언급한 1.5도씨도 이미 작년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파리 협정의 내용을 지키려면 오늘부터 화력 발전소랑 자동차를 전면 폐기하고 농경 시대로 돌아가도 모자랄 판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정신을 차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란 측면에서는 전 지구적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도씨라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뭐냐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도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빙하는 흰색이죠. 흰색은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 점점 어두운 색의 바다가 되어버리겠죠. 어두운 색의 바다가 되면 그쪽은 또 태양빛을 반사를 하지 않고 더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겠죠. 이로 인해서 빙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나서서 1.5도씨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빙하가 만약에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 끝에 뉴욕시의 물이 차오른다 하면은 아마 트럼프도 화석연료를 계속 쓰자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콕 집어서 뉴욕시냐면 뉴욕시는 사실 몇 개의 섬과 바다에 접한 땅에 세운 도시이거든요. 따라서 해발 고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허드슨강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섬이 있고 거기에 뉴욕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뉴욕시의 평균 해발 고도는 한 10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주요 경제도시 중에는 토쿄가 마찬가지로 바다에 접하고 있어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런던도 매우 낮은 편이고요. 홍콩도 평균 해발 고도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산지가 많아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뉴욕처럼 주요 도심지가 섬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지속돼서 빙하가 전부 녹는다 하면 해수면이 60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뉴욕이고 서울이고 사이좋게 안녕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맨날 북극곰의 집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고 떠들어대니까 마치 빙하가 한 절반쯤 녹은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만 실제 빙하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한 2100년쯤 되더라도 녹은 빙하의 양은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임기는 고작 4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언가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지방은 갑자기 가뭄이 생기고 어떤 지방은 홍수가 나고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거나 갑자기 서늘해지는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설령 그것이 지구 환경에 영구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허의 인간이긴 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난으로 트럼프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비정하지만 투자자로서 석유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내 돈을 불사르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 사업에 부응해 인생을 바치겠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고유가로 신나게 돈을 쓸어 담은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석유 기업들은 배당도 굉장히 잘 주는 편이고요. 지금 주가 수준도 너무 높지 않고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석유 기업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크게 선진국 기업과 개발도상국 국영 석유 회사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토탈, 쉐브론, 쉘, BP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편 이 개발도상국의 국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사우디 아람코, 러시아의 가스프롬, 그리고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죠. 이 해외 주식 창에 들어가서 말이죠.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죠.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내려가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이상한 주식시장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흥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의 규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우디, 중국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주식시장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재 상당량의 석유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 중 하나이고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셰일가스를 특히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늙었다 하는 얘기는 심심하면 인터넷에 나오곤 하는데요. 그 소리는 무려 26년 전인 1999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26년 동안 버핏을 앞지른 투자자 따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98년까지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나스닥 지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리다가 1999년에 IT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버크셔를 크게 앞지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하 버핏도 늙었네, 늙어서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 기업에 투자도 못하셨어 하면서 비웃었죠. 그러나 2000년이 되자마자 날라올랐던 주가는 폭삭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순간의 급락도 아니고 무려 2003년이 되어서야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로 이 직전인 1999년에 했던 버핏의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같은 신기술 발전? 그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의 껌 씹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버핏은 껌 기업에 투자를 했죠. 결과는 버크셔는 그 장기 하락장에서 닭한버블이 뭐예요? 수준으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껌 기업을 비롯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닷컴버블이 터지기 전에 근본 없이 치솟았던 IT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지금도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기업들 퀄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전부 고점 대비 휴지 조각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시절 주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다시 다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물결을 타고 IT 기업들이 다시 슉 하고 잘 나가는 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핸드폰에 돈을 쓰듯이 우리가 AI에 돈을 쓰나요? 돈을 사실은 그만큼 쓰지 않고 있죠. 이것이 저는 지금의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혹시 닷컴버블 직전인 1999년 같은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절의 껌 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석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별 석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ETF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IXC, iShares Global Energy ETF라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가 있기 때문에 달러 환전 후에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실 수가 있죠. IXC 말고도 몇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세부 종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IXC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시면은 제가 국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영국의 쉘,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 그리고 캐나다의 엠브리지, 그리고 영국의 BP 같은 이 선진국 에너지 기업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3개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쉘이나 토탈 같은 기업들이 아예 없죠. 따라서 이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 회사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만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 ETF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분산을 해야지 전세계 선진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IXC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 정도로 전략의 차이를 두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이거 3개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의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ETF 선정 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환경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승승장구하는 주가, 그리고 요새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가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유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유가 흐름이라든가 전쟁 같은 국제 정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